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어우동이 한눈에 반한 겁니다. 이때 어우동 돌아보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제 정반대의 삶을 산다고 그렇죠. 했으니까 받아들였을 것 같아, 뭔가를. 저한테 관심 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습니다. 결국 둘이 정을 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남자 특히나 어우동이 절대 연관돼서는 안 될 그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게 누구였을까요? 남편이 아닌 또 다른 왕가 사람이었던 겁니다. 또 로열 패밀리였던 거예요. 방산수 이난. 자, 이 어우동을 따라온 이 남자는 누구? 이번에는 어느 쪽으로 연결될까요? 자, 태강수 이동 요 계보 기억하시죠? 이쪽 세종 쪽으로 계양군. 그리고 계양군의 아들 어우동의 남편과는 육촌 형제간인 이 방산수 이난. 이게 장사를 지내는 예법에 따라서요, 상복을 입어야 하는 가까운 친척을 유복친이라고 합니다. 이 방산수 이난이 바로 이 유복친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상을 당하면 같이 상복을 입어줘야 되는 어떤 그런 친족 관계였다는 얘기예요. 가깝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여전히 이 종친의 아내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는요. 종친의 아내였던 이 어우동은 이 이난과 만나면서 근친상간, 근친상간을 지금 범한 거예요. 자, 이런 왕실 스캔들이 발각된다? 야, 이거 조선 유교. 그러니까. 자, 그런데요, 이 엄청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어우동과 이난은 아랑곳하지 않고 만남을 이어갑니다. 그리고요, 이난은요, 이 어우동을 향해서 이 연시를 하나 남겼는데, 러브레터. 오, 연시? 이제 이난이 어우동 집에 온 거예요. 이렇게 둘러보다가 벽에 어우동의 그 소매 붉은 저고리가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이난은요, 시를 그 옷에다가 적어 나갑니다. 물시계는 똑똑똑 밤 기운 청아한데 흰 구름 활짝 거치니 달빛 환해라. 빈방 고요한 중에 향기가 남아있어. 오늘 꿈에도 그리운 정 그려보. 자, 그러니까 어우동도 완전 감동받은 거예요. 어우동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이난에 대한 마음을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난을 향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어우동이 선택한 특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게 뭐 간단하게 멀리 안 갈게요. 이 당시에 커플룩이 있었나요? 커플로? 아, 색감을 맞췄을 것 같긴 한데. 아, 색을 맞춰서. 네. 아하. 조나단 땡. 정답. 네. 정답. 그 태강수 태강수. 그분한테 가서 어. 이혼해달라. 아. 그래서 이혼장을 가지고 와서 보여줍니다. 동현 씨? 아, 땡이네요. 아, 이거 사실 요즘도 연인들끼리 이렇게 사랑을 확인합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왔다. 네. 왔어요. 네. 아니, 외국의 축구 선수들이 아내나 아이들 이름 많이 새기잖아요. 맞아요. 막 골 넣고 이렇게 하거든요. 맞아. 문신. 예원 씨? 정답. 타투? 문신을 했어요? 유교 사상의 근본을 이루던 이 조선 시대에는요. 그러니까요. 부모님께 받은 이 몸, 머리카락 정말 털럭 하나도 건드리지 않는 것. 이게 효의 출발이거든요. 충격입니다. 충격이에요, 충격. 근데 이 시대 때 가능해요? 아, 그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제가 오, 준비해왔습니다. 궁금해요. 당시 문신하는 방법입니다. 자, 벼루 아니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돼요? 먹으로 이렇게 간 다음에 갈아서. 예, 그 다음에 바늘로 이름을 새기는 거예요. 새겨지겠죠. 이런 방법 굉장히 아프겠죠. 너무 아플 것 같아. 그러니까요. 진짜 큰맘 먹고 고통을 이겨내는 거니까 의미가 있긴 있을 것 진짜 같아요. 완벽한 답이네요, 이건 진짜. 정말 이 방산수인환이 어우동한테 특별한 그런 인물이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죠? 그런데요. 여기서 또 한번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이 어우동 몸에 새겨진 남자의 이름은 방산수 인환만이 아닙니다. 아이 선생님. 잠깐만. 지금 재밌게 하려고 지어내시면 안 돼요. 이거 이거는 오늘- 사실만 해야죠. 인환 말고요. 박강창이란 이름이 또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지금으로 따진다면 뭐 전도 유망한 뭐 의대생 학생 정도 아. 되는 신분의 남성이었는데 괜찮았나 봐요, 이 남자가. 네. 어우. 사랑에 빠지네. 네. 근데 지금 인환 이름 새겼잖아요. 생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쪽 팔에 다른 쪽 팔에 박강창이란 이름을 새깁니다. 자, 그런데요, 조나단, 동현 씨, 네. 나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문신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왜 그만? 하급 관리 가미양이라는 인물을 만났을 때 다시 이 남자와 사랑에 빠집니다. 그의 이름을 역시 문신으로 남기고 싶었던 것이죠. 이번에는 등입니다. 야, 등에다가 조선시대에 혹시 이렇게 좀 문신한 사람들이 많았나요? 보통 문신은 그 형벌의 그렇죠. 하나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이 얼굴에다가 이렇게 새기는 하나의 형벌로. 그렇죠. 근데 이거는 공식적인 형벌하고 다르게 굉장히 사적이었기 때문에 어느 사적이었겠죠. 그렇죠. 예.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서로 그 서약하는 그 방법으로 서로 몰래 그 몸에다가 이름을 새기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자, 어쨌건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어우동의 남자 몇 명이었나요? 현재까지. 4명. 복수 한번 해봅시다. 네 네 명. 명. 맞죠? 남편 빼고 4명이잖아요. 네. 그죠? 4명이요. 자, 어우동이요. 이렇게 많은 남자를 만날 수 있었던 데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당시 그 어우동의 남자 만나는 노하우, 오. 그 답은요. 바로 자신의 신분을 속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신분을 속인 어우동은요. 또 다른 왕가의 남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네. 태종의 형이죠. 정종 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정종의 이제 아들들이 이제 연결이 될 거 아닙니까? 어우동의 새로운 남자는요, 남편과 같은 학렬의 시아주버니 수산수 이기였던 것이죠. 즉 정종의 증손자였던 것입니다. 왕가의 그 같은 시대 손자는 다 만나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야, 이게 진짜 되나? 대단하다. 엄청난 거죠 지금. 이번에 수산수 이기와 어우동이 만난 날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바로 단오날입니다. 단오날. 단오날. 이 곱게 차려입고 그네를 타러 나간 이 어우동을 보고요. 역시 수산수 이기가 한눈에 반해버립니다. 그리고는요. 이 어우동 곁에 있는 여종에게 또 여종이 또 이게 또 알아서 전달 잘하지 않습니까? 이 여종에게 그 왜 춘향 전에 그 몽룡이가 향단이한테 이게 물어보듯이 야 저기 저 여인 뉘짐 여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종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아, 저 여인이요. 내금이 첩입니다. 하급 군인의 첩. 양반집 딸이라니까요, 이 어우동은요. 그런데 지금 속였네요. 속였네. 자 이러면 종친이 생각할 때 하급 관리의 첩? 그러면 내가 좀 어떻게 가는 종친이니까 결국 이렇게 연결이 되었고 둘은 또 사랑을 합니다. 오. 아 이거 근데 이거 진짜 그 사랑과 전쟁 같은 사랑과 드라마 전쟁. 그 대본 같지 않습니까 이거 네. 지금? 자 그런데요 문제가 또 있어요. 왕가의 사위와 만남을 가집니다. 자 오늘 정말 이 가기도가 열일하네요 진짜. 영천군의 그 아들이 태양수 이동이었잖아요. 근데 영천군에 또 이 형제가 있습니다. 보성군이라고 있습니다. 이 보성군의 아들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성군의 아들 춘향군인데 태강수 이동하고 지금 춘향군 사촌 사이잖아요. 이 춘향군의 딸 완산 이씨가 있는데 남편 그러니까 이 춘향군의 사위 이 이승원과 사랑을 합니다. 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우동의 자식벌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지금. 그죠? 예. 아, 춘향군의 사위 이 이생원과의 만남은요. 그가 이 지나가는 어우동에게 보인 관심으로 시작됐습니다. 역시나 예측이 되시죠? 지나가다 어우동을 봤어. 와. 와. 아니 또요? 저기 저 이쁜 아가씨 그 지방에서 온 기생인가? 그 질문에 여종은요. 기생 맞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야. 요정이 문제야. 합이 잘 맞네. 잘 맞네. 그러니까 어우동은 이번에는 이제 신문을 속인 거죠. 예. 그래서 결국 둘은 또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네. 여보 언니 근데 왜 이렇게 신분을 속이면서 어우동은 남자들을 만난 걸까요? 양반 여성은 이제 한 남자만 바라보고 한 지아비만 바라보고 살아야 됐기 때문에 기생이나 첩이나 이런 여성들은 어느 정도 성적으로 자유로운 여성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당연히 이렇게 첩이나 기생으로서 했으니. 신분을 속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또 고위직 남자일수록 어우동의 신분이 탄로나면 문제가 아주 커졌던 거죠. 그래서 신분을 속여서 만남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건 이렇게 어우동은요. 조선 왕가의 남자들과 얽히고 설킨 조선 왕가 스캔들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어우동의 그 화려한 행적에 대해서 정말 소문이 파다하게 났나 봅니다. 자, 그 내용이 기록으로도 남아 있어요. 아이고야. 길가에 집을 얻어서 오가는 사람을 지목하며 점수를 매기는데 계집종이 아무개는 나이가 젊고 아무개는 코가 커서 주인께 바칠만 합니다 라고 하면 아무개는 내 거, 아무개는 네 거 이렇듯 실없는 말로 희롱하여 짓거리지 않는 날이 없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성급수를 할게요. 네. 53년 뒤 의금부에 갇혀 있는 어우동 이세로 한번 다시 와보겠습니다. 자, 이 어우동은요 유감동과 같은 그런 결말을 바라면서 어우동과 관계했던 그 남자들을 죄다 실토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상황이 세종대랑 다르네. 이 어우동의 이 충격적인 이 자백이 쫙 나오자 조정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와.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어떤 이유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네. 어우동과 관계한 남자들의 숫자가 네. 너무 많아요. 그 숫자는 무려 17명. 17명. 그래도 17명이면 17명. 자, 이 관계에 따른 남자들이 막 굴비 엮듯 나오는 모습을 보고 조정에서는요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 음란하고 방탕한 것이 몸을 파는 천한 기생과도 같구나.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지체 높은 이 종친의 아내이자 양반가의 딸이 수많은 남성과 이 부도덕한 행위를 했다? 야, 이거는 뭐. 자, 그런데요. 어우동의 간통이 더 충격을 준 이유 두 번째는 장소였습니다. 장소? 장소? 네. 사랑을 나눈 그 네. 정을 통한 그 장소의 대범함. 그 장소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자, 먼저 이 수산수 2기와 관계를 맺은 곳은 공공기관의 건물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김휘라는 사람과는요, 길가에 집을 빌려서 정을 통합니다. 지나가다가 우리 사랑할래? 저 집 어때? 빌려서.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장소가 나옵니다. 야, 충격. 가장 충격적인 장소. 네. 바로 어디였냐면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사당. 여기서 정을 통한 거예요. 사당. 아이고야. 네, 굉장히 충격적인 네. 장소죠. 네. 불륜 관계에 있는 남녀가 이 조상의 제사를 드리는 굉장히 성스러운 공간인 사당에서 부부의 윤리를 깨트리는 그런 곳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장소였던 거죠. 야. 그리고 세 번째 놀란 이유가 있습니다. 뭐예요? 그 충격적인 이유는 바로 대상이었습니다. 어우동이 정을 통한 그 대상들. 그 리스트를 보면요, 깜짝 놀랍니다. 어우동은요, 노비, 이름은 직업이, 직업이란 그 노비와도 간통을 했던 겁니다. 이 신분 질서가 어지럽혀지는 것을 정말 금기로 했던 이 조선에서 신분이 다른 양반집 딸과 노비가 간통을 해? 이거는 정말 이거는 사회적 금기에 대한 도전인 거예요. 게다가 이 하위 신분의 남성이 상위 신분의 여성을 농락한다? 이거는요, 지배층의 권위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국 어우동이 이 신분을 가리지 않고 사랑을 나눴다는 것은요, 조선의 기본 이념을 무시한 행동이었고, 그래서 더 큰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자, 이러면서 이 조정 대신들은요, 사형파와 장형파로 나뉘어서 팽팽히 맞서게 됩니다. 자, 어우동을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반의 딸이며 종친의 아내로서 음란하고 추잡함을 자행하였으니 마땅히 극형에 처하여 온 나라의 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자, 이에 맞서는 장형파.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어우동은 법률이 사형에는 이르지 않으니 청컨대 사형을 감하여 먼 곳으로 유배하십시오. 정말 쉽사리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성종은요, 이 어우동 문제를 45일 뒤에 다시 논의하기로 합니다. 45일 고민을 많이 됐구나. 자, 그런데 사실은요, 성종은요, 45일이라는 시간을 줬지만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이미 마음속에는요, 어우동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우동은 음란함이 지나쳐 거리낌 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는데 이런데도 죽이지 않는다면 후세인들은 어떻게 깨우치게 하겠느냐. 의금부에 명하여 사유를 해하려 아뢰게 하라. 단호하네요. 그렇죠. 의금부제 직속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의금부에 딱 명을 내려가지고 얘 죽일 수 있는 방법 가져와 라고 숙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의지가 확고했던 것이죠. 자, 45일 뒤 장형백대 유배 2,000리에 해당됐던 어우동의 간통죄는요, 2달도 안 돼서 전혀 다른 죄와 처벌로 바뀌게 됩니다. 남편을 배반하고 도망하여 개가한 법, 이것을 적용해서 교부대시에 처한다. 고부대시. 처음 들어보시죠? 처음 들어봤어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부대시. 교부대시예요. 네. 영호님, 교는 어떤 벌인가요? 교는 사형 중에서도 목을 매서 그렇죠. 목을 매서 효수라고 죽이는. 하죠. 네, 네. 네.
그런데 부대 시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이 사형은요, 보통 추분, 그러니까 가을쯤 되겠죠. 예, 이 가을까지 기다렸다가 집행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왜냐면 사형 집행을 좀 미뤄가지고 그러니까 누명을 벗거나 감형이나 사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우동은요, 남편 배신했습니까? 아니요? 아니잖아요. 남편한테 쫓겨낸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결혼했습니까? 아니요? 안 했잖아요. 근데 지금 남편을 배신하고 걔가 한 법을 적용한다? 어우동상은 전혀 맞지 않는 법이 지금 딱 나온 거예요. 지금요. 그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요. 성종은요. 끝까지 결정을 번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냐면 성종은 이렇게 봅니다. 이 고려 말세의 음란한 풍속이 다시 일어날까 두렵다. 따라서 이 어우동의 처벌은 단순한 형벌 적용의 문제가 아니라 풍속을 바르게 이끌어가기 위함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결국 명이 내려온 그날 바로 어우동은 교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하루도 안 기다려주고. 예. 간통은 뭡니까? 같이 하는 거. 같이 정월 통화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우동은 지금 사형이야. 그럼 같이 사랑을 나눴던 그 남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근데 어우동은 지금 사형이야. 그럼 같이 사랑을 나눴던 그 남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단 한 명도 목숨을 잃은 사람이 없습니다. 없었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장형 때리는 거 네. 이거 선고 받은 사람은 있는데 돈을 내고 풀려났거나 귀양 갔다가 풀려났거나 심지어 무고로 인정돼 가지고 죄값을 치르지 않기도 했습니다. 함께 간통을 저질렀는데 왜 어우동과는 이렇게 처벌이 다른 것일까요? 성종을 포함한 위정자들의 논리, 당시 논리는 이런 거였습니다. 천한 기생과도 같은 행동을 한 어우동 때문에 오히려 뜻있는 선비들이 큰 피해를 본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없는 법까지 끌어와가지고 정말 일벌백계할 정도로 어우동 사건을 심각하게 바라봤던 이 성종. 이 어우동의 죽음을 발판 삼으면서까지 이 성종이 만들고 싶었던 유교 국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성종의 가장 큰 업적이 있죠. 사실 네. 이것 때문에 성종이라는 묘호를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여기서 네. 실제 시험에 출제됐던 큰별쌤의 별의별 문제 두 번째 여행을 잘 기억하고 계신다면 이 문제 쉽게 푸실 수 있습니다. 가에 들어갈 책으로 옳은 것은 세조대왕 때부터 편찬하기 시작하여 이번에 완성한 이것은 우리 조선을 다스리는 기본 법전이 될 것이요. 1번 속대전, 2번 경국대전, 3번 삼강행실도, 4번 직지심체 요절. 조나단 정답 몇 번? 2번 경국대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답! 와, 경국대전.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큰 법전. 네, 어우동이 죽고 나서 5년 뒤 경국대전이 반포가 되거든요. 여기에 아마 성종의 의지가 담겨져 있지 않을까. 가득 있었을 것 같아요. 가득 있었겠죠. 가득한데. 그렇다면 이 유교 국가 속 여성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궁금해요. 자, 첫 번째는요. 재혼 절대 금지. 바로 재혼한 여성의 자손은 과거에 응시할 수 없다. 엄마 입장에서 자식끼를 맡으면서까지 사랑 굳이 뭐 이럴 확률이 더 높잖아요. 자, 그리고 재혼이 금지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이 과부들은요. 생존에 위협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자, 만약 가뭄으로 흉년을 들었다. 그러면 이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는 여자들
상당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식 없는 젊은 과부의 재혼, 이거는 좀 허락하고 최소한 먹고 살기는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절충안도 나오긴 하는데 이 절충안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지 않지, 굶어 죽는다는 핑계로 정절을 잃는 과부가 많아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잔인하죠. 굶어 죽더라도 정절은 지켜야지, 이 멘트와 다를 바 없는 거잖아요, 지금요. 이러면서 점점 여성의 재혼은 비윤리적이다라는 인식이 생기게 된 거예요. 참 진짜. 자, 경국대전을 통해 볼 수 있는 유교 국가 여성의 두 번째 모습. 남성과 접촉 절대 금지. 그 이대감 계시냐고 여쭤보아라.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는. 이런 거 아마 사극에서 아마 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가운데 이 노비를 두고서 손님과 주인 마님 간에 벌어지는 대화. 바로 내외법. 내외한다. 함부로 이 밖에 나간 여성이 남성과 이 불필요하게 마주치고 혹시나 정절을 잃게 되는 것을 걱정을 하면서 정절을 잃지 않도록 집안에 가둬두는 법이었던 겁니다. 오, 진짜. 답답했겠어요. 근데 이제 너무 힘들어.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네, 나가는 경우에 어떤 모습이었을지 이거 아마 사극 보시면 알 텐데 조나치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그 여사체크에서 봤어요. 그 이렇게 뭐를 쓰고 맞습니다. 이 내외법이 생기면서 여성들은요, 바깥 나들이를 쉽게 할 수도 없었지만 부득이하게 이렇게 외출해야 되면 이렇게 장옷을 쓰고 얼굴을 가려야만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거 가마죠, 가마. 네. 근데 이 가마도 특징이 있어요. 사면이 튀어 있는 평교자 안 되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지붕이 있어야 됩니다. 사면에 벽이 있어야 합니다. 이걸 옥교자라고 합니다. 밖에서 못 보게. 안을 못 보도록 완벽히 그냥 딱 차단을 시켜버린 것이죠. 다 이유가 있었네요, 이때. 모든 그렇죠. 것들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조선의 여성상, 이 모습은 바로 이 성종 때, 이때부터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미디어 넘어 어우동의 인생과 성종대 시대적 상황을 살펴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오늘날 우리도 이 그녀의 죽음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우동, 그녀는 정말 죽을 죄를 지은 것일까요?